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K-PC방 시즌2 첫 방송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자, 이렇게 시즌2를 시작했네요. 네. 와. 오늘이 3월 2일이네요. 그쵸? 저는 지금 이 모니터가 너무 어색해요. 이 이어폰 모니터. 네, 모니터가 너무 어색해요. 너무 오랜만에 내 목소리를 또 날것으로 듣고 있어서. 우리 꼭 겨울방학 할 때 방송 마치고 새 학기 시작할 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시즌2를 시작을 하네요. 네, 참. 약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네, 사실 방학 때 방송을 하는 게 두 분은 더 편하지 않아요? 그 시즌에? 그렇긴 한데 네, 더 잘 쉬었죠 뭐.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덕분에 잘 쉬었다. 뭐. 자, 그동안 한 2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시죠. 조금씩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첫 방송에서 할 얘기는 지난 2월 16일에 네. 온스에서 네. 청취자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때 청취자분들한테 포스트잇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뭐 질문도 받고 해서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죠. 네, 맞아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거기 오신 분들하고만 나누기가 조금 아쉬워서 네. 그중에 좀 좋았던 질문들이나 이야기들을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하고도 나누고자 네.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네.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저희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쵸? 되겠죠. 네. 네네. 첫 방송인데 텐션 굉장히 텐션 뭐예요? 네, 여전하군요, 우리. 어떤데요, 뭐가? 네.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연스럽고 그죠? 차분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참 그 청취자 모임 때 1부는 안 하고 2부만 녹화를 했어요. 네. 그 이제 질의응답이랑 뭐 빙고하는 거 이런 거랑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오디오가 좀 안 들어갔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네, 그렇겠죠? 거리가 멀어서도 그랬고 음, 그다음에 뭐 거기가 아무래도 카운터 쪽이다 보니까 네. 그 음료 제조하는 소리도 약간 들어가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녹음을 따로 딸 걸 그랬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될 뻔했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배에 힘을 주고 얘기하지 않아서 제 목소리에 가장 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날따라 뒤로 갈수록 삼식이 형도 되게 텐션이 떨어져서 그랬네요. 네,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들렸을 텐데 아마 거기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튜브로 1시간 6분짜리 영상인데요. 그거를 얼마나 줄여야 되나? 이거 웃는 장면 위주로 해서 한 20분 안쪽으로 줄여서 좀 편집을 해볼까 생각 네,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좀 해볼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한나님이 유튜브 진출에 욕심을 네, 내셔서 맞아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공을 들인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생각만 하고 있죠.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조금 접근성이 좋지는 않은 맞아요. 매체이다 보니까 네. 한나 씨가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물론 저희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어쨌든 한나 씨가 제일 적극적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웹캠도 하나 살려고요. 이게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좀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작은 마이크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마이크도 같이 해서 동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말에 태국을 놀러 갔다 왔는데 네. 이번에 고프로를 빌려서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프로로 그쵸. 영상 찍고 아직 편집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찍은 거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만 고프로 중고를 하나 구매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그런 네. 요즘에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네요. 괜찮죠. 요새 그냥 개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네. 네, 어쨌든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그냥 팟캐스트가 되게 선형적인 컨텐츠잖아요. 네, 순차적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들을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사실 시즌 1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시즌 1부터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한 시즌을 묵혀뒀는데 이제는 맞아요. 조금 배워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KBS 가. 있어요. 아마 뭐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긴 할 텐데 네. 저희가 지금 뭐 올린 영상이 지금까지 시즌 1에서 올라갔던 방송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 저희 마크? 네. 그거를 박은 로고. 로고를 박은 영상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청취자 한 분의 도움으로 네.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그거를 올려놓고 있는데 혹시 팟캐스트를 깔기 귀찮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거기로 네. 들어주시사 하는 마음에 네. 뭐, 그랬죠. 혹은 뭐 유튜브 레드를 사용하시고 계시거나 네, 네, 저는 네, 네. 뭐 백그라운드에서도 재생이 되니까 뭐 뭐 그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무튼 네, 본격적으로 청취자 모임에서 여러분들께 받았던 질문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청취자 모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잠깐 네네.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했죠 우리가? 저희가 오후 2시 반부터 일단 음. 청취자 입장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대략 한 3시부터 여러분들 오시는 대로 저희가 맞춤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때 우리 삼식이 형 애인분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맞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고맙게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공통적으로 그냥 저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짜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달라진 점, 그리고 세 번째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고픈 말, 좀 건방질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네. 건방졌죠. 네. 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여기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즌 2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휴식 시간을 대략 10분 정도 갖고 이때 저희가 포스트잇을 나눠드려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날 빙고를 했어요. 저희가 빙고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성함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그 빙고로 해가지고 저희 아니 게스트 청취자가 분들. 아니라 게스트 분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게스트 분들을 해서 이제 빙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책을 이제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악수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악수회는 너무 막상 가서 보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원하는 사람에 관해서 뭐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좋은 시간 가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수회 못 하셔서 좀 아쉬우셨죠. 뭐 아쉽다기보다는 어쨌든 한 분 한 분 뵈면서 눈을 참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제가 물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런 거를 좀 아니에요, 좋아하는 부담스럽지 편이어서 않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야기 하시면서 많이 아이 컨택 하셨을 네,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분 한 분. 사실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맞아요. 저희가 몇 분이 왔었죠? 한 16분 16분 정도 정도. 오셨어요. 19분 오셨었고요. 총. 아, 그러나? 19분 오셨나요?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 네. 그랬죠. 아무튼 그분 그래서 소규모 인원이어서 더 네. 오붓한 느낌이 네. 네, 맞아요.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 이제 신청은 꽤 하셨었는데 25자리까지 찼었는데 네.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못 오시거나 뭐 그러신 분도 계셨고 당일날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네, 그분들께는 저희가 뭐 체크는 했으니까 나중에 트래킹해서 이메일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 청취자 모임에서 받았던 포스트잇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 우선 질문 대답하기 전에 네. 우리 그날 순서처럼 우리한테 짧게 코멘트 해주신 것부터 먼저 네, 네. 나눌까요? 네. 첫 번째로 남겨주신 코멘트가 만약 다음 팬미팅이 또 있다면 그땐 양손 무겁게 오길 개피방 화이팅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양손 무겁게 오라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오신 청취자분께서 네. 그 청취자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 한 몇몇 분이 저희한테 선물을 맞아요. 좀 또 갖다 주셨어요. 맞아요. 감사하게도. 네. 선물도 주시고
뭐 오시진 않았지만 저희 집으로 또 택배로. 택배로 떡을 보내- 맞춰서 맞아요.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떡 진짜 맛있었어요. 네, 맞아요. 떡이 다 팔렸어요. 그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아무튼 뭔가 빈손으로 오신 게 조금 민망하셨는지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절대 그렇지 그러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물론 네. 선물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참가비도 받았고 또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너무 감사했죠. 네. 그다음 코멘트 읽어볼까요? 왜 웃으시죠? 아니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러는데 네. 제가 너무- 이런 얘기했으면 영혼 없다고 그러셨을 거 아, 아닌가 그래요? 싶어서. 아니 저는 진심으로. 맞아요, 맞아요. 저- 네, 삼식형이니까 진심으로 들리는 거죠. 그럼요. 감정은 한 끗 차이예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거 제가 읽을게요. 계피방을 들으면서 PC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삼식 지금 한나님 앞으로도 방송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이제 사랑해요라고 쓰고 지우셨습니다. 네, 네. 사랑해요에 대해 딱 그 뭐라 그러죠? 그 줄그 네, 찍찍.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여기 딱 요거 아저맨 앞에 있네요. 여기 밑에 찍 하고 그으셨어요. 네네네. 네, 뒤에 화이팅도 해주셨는데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다음 시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원컨대 앞으로는 흥행에도 부디 성공하시고 동료 팟캐 방송에도 비결 알려주시면서 서로 좋은 영향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는 흥행하지 않고 네. 다른 방송들이 오히려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네, 흥행한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누가 쓰신지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저만 모르나? 네, 뭐 그런데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진짜 흥행 방송인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른 팟캐에도 비결을 알려드린다라고 하기에는 뭐가 돼야 맞아요. 뭐가 되어야 사실 비교를 하겠죠. 네, 된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좋은 방송 만들어갔으면 그쵸, 좋겠다. 맞아요.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 그럼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해줄 수는 있겠죠. 저희가 배워야죠. 뭐. 네, 그럼요. 배워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솔직히 방송 초반부는 정자세로 각 잡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편하게 듣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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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저희가 방송 초반에는 게스트도 없이 저희끼리 굉장히 좀 딱딱하게 방송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후반부 갈수록 조금 더 듣기 편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바꿔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청취자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요. 저희 시즌2 방향도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쵸? 맞아요. 지금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시즌2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시즌1 하는 게 저희 멤버 셋에게 조금 스트레스가 좀 네, 많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아시다시피 퀴어가 퀴어에게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도 다뤘었고 또 장애인 인권이나 뭐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라든지 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또 당사자분들의 힘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듣는 분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조금씩 힘든 지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2에서는 일단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자. 우리부터 일단 좀 챙기자. 우리 마음부터 좀 챙기자. 약간 그런 각오로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네, 덜 방송들은- 무겁게. 네, 덜 무겁게. 네, 물론 의미 있는 이야기 계속 하겠지만 그럼요. 그렇게 조금 방향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듣는 분들도 그렇게 힘드시지 않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쉬운 이야기들을 네. 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네. 섞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럼요. 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왜 처음에 우리 방송 텐션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다른 방송 텐션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게 요새 우리 종3 인싸시잖아요. 우리 자꾸 한나님이. 그러지 마. 진짜 나 뭐 되게
아니 다른 방송도 진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들으면 나 욕해. 아, 그래요? 어쨌든 다른 방송도 요새 자주 이렇게 자주 아니고 한 번 나갔고요. 뭐 한 번 네. 뭐 어쨌든 컨택은 계속 하고 있고. 네, 컨택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방송하고 이렇게 텐션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좀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혹시 알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일단은 다른 방송은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3명이 네. 이렇게 조금씩 분량을 나눠 갔거나 혹은 중심을 셋이 맞춰서 간다는 느낌이 더 강한데 다른 방송은 일단 리더 같은 느낌의 진행자분 한 분이 계시고 그 옆에서 진행자를 도와서 한 회 한 회 모양새를 갖춰 나가는 그런 모습인 데가 되게 많고요. 그냥 다 전반적으로 비슷은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은 방송도 있고 뭐 그런 방송도 있고 그런데 다만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뭐가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만약에 팟캐스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청취자한테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순간순간 나가는 거예요 말이. 이 사람 반응을 어떻게 끌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감각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하신다면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런 말을 했을 때 혹은 뭐 내가 이런 리액션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오겠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약간 타고나신 것 같아요. 네, 타고나셨기도 했고 뭐 노력도 하셨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즌 1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게스트들이 그러니까 키어가 키어에게 할 때 게스트분들이 화를 좀 내시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거를 잡고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쵸. 전에 네. 받았었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같이 화를 내고 있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잘 몰라서 정말 잘 몰라서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셋이 너는 빠졌어 이러면서 막 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점은 살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셋 다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그런 균형을 찾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같이 화를 내주고 누군가는 중립적으로 잡고 누군가는 혹은 뭐 그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균형점을 잡자라는 얘기인 거죠. 다 같이 중립적이면 사실 그럼 방송이 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스트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상처가 돼서 그게 저는 그 점이 약간 불안한 거거든요. 소수자 운동이 이렇게 밖에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쨌든 좀 고려해서 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네네. 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우고 공부하고 또 아니면은 좀 더 기획의 힘을 빌려보는 건 어떨까? 대본과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시즌2의 키워드는 PC 하면서도 재밌을 수 있다라는 방송. 네.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의 네. 새로운 목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키어와 키어에게 같이 무거운 주제들도 몇 가지 있을 테지만 조금은 밝고 좀 텐션이 조금은 저번보다는 업이 된 네, 업이 된. 네,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고. 네. 시즌2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질문으로 네. 들어갈까요? 이제 그러면 자, 그럼 질문 첫 번째 읽겠습니다. 저는 2017년 여름에 정체화를 했는데요. 1년 반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생각의 변화폭도 컸던 것 같아요. 삼지연님은 그래도 일찍 정체화를 하셨는데요. 10년 전과 지금 개인의 삶과 마음에 있어 무엇이 달라졌고 또 여전히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차, 나이 외 여러 환경 등이 서로 다르지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었죠 우리가? 우리 지금이부터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저부터 할까요 그럼? 네.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정체화를 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제 성장 환경 자체가 군인 아버지 그리고 천주교 집안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저는 사회적인 권력
이런 배경이랄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소수자들은 그런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냥 정말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저렇게 소수자 운동을 하니까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대학을 가고 나서 뭐 인생을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20살 이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거긴 한데 저는 그렇게 제 자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정체화를 했는지라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역시 사회 내부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막 저도 사실 뭐 보리수였던 거죠. 보리적 합수 뭐 그죠? 네. 네. 보리적 합수. 그 예전에는 저도 보리적 합수였다가 지금은 어쨌든 좀 많이 지금 이름 그대로 저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적 합수. 저는 19살 때쯤 커밍아웃이 아니라 아우팅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체화를 하고 나서 막 고민하고 있던 과정에서 제가 시즌 1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일기장 같은 어떤 그걸 들키는 바람에 그리고 저의 싸이월드를 로그 분석까지 해가면서 해킹했던 그 친구를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딘가에서 이쪽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물론 어릴 때는 그게 힘들었겠죠. 내가 이쪽인 걸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게이라는 거, 퀴어라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한 명 한 명씩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날 받아줬고 그리고 제가 그 아우팅을 당했던 그 상황에 있었던 친구들을 나중에 만나서 다시 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워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 삶의 태도에 꽤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퀴어 퍼레이드를 일단 몇 번 나가니까 저희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죠. 퀴어뽕이 차오른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좀 많이 변한 거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하지 않은 거는 여전히 부모님에게는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 네. 친구들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커밍아웃을 하려고 그랬다가 1년의 사건들이 또 있어서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큰 사촌 누나가 결혼을 또 하시는데 자꾸 보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연락을 엄청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새로 그 이제 매형이 되실 분도 보고 그러자는 건데 조금 더 저를 귀찮게 하면 제가 결혼 전에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뭐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2월 16일 그 경에 고향집에서 일기장을 잔뜩 들고 왔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혼자 좀 쭉 훑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면 뭐 20살 때 뭐 10대 후반 요쯤이 되겠죠.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제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더라고요. 막 그런 구절도 있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너무 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받게 될 차별이라든지 힘들게 살아야 될 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다.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부모님한테까지 내가 외면을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구나 하는 거를 느꼈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부터 얼마 안 지나서 한 21살 때쯤에 네. 부모님한테 잘 커밍아웃을 했고 네. 잘 풀려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네. 가장 바뀐 게 뭐냐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네. 하게 된 거.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은 거. 그대로인 부분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건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번에도 한번 슬쩍 지나가듯이 네네. 얘기했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청취자 모임들 우리가 지금 구축해서 살고 있는 이 퀴어 카르텔이라는 게 너무나 네. 허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심심치 않게 하죠. 네, 뭐 퀴어들랑 열심히 어울리다가도 네. 헤테로들의 한마디에 그죠. 마음이 무너지는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했죠. 작년에 뭐 큰 사건도 몇 개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데미지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커뮤니티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탁 쓰러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상 누각 같은 이 퀴어 카르텔에서 카르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네. 나는 어떻게 내 스스로 마음을 단단해지는 법을 익혀야 하나, 뭐 계속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겠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때 우리 셋의 공통된 지점은 그거였어요. 정체화 이후에 무슨 사고 방향 자체가 약간 달라진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다들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테러하고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그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다가 해시태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해시태그 중에 그 특친들이 해주는 나의 첫인상이라고 하는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올라온 게 우리 특친 한 분께서 자신은 은둔이라고 하면서 언제 저는 제 트위터 별명이 마로인데 마로님처럼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셋은 그래도 뭔가 배경이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무슨 전환점이 있어서 우리 한나처럼 뭐 갑자기 생각을 막 틀어가지고 요새는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퀴어 카르텔에서 막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음에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죠. 보면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다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느끼고 또 퀴어라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다 각자 개인의 모습이 있는 거니까 또 동일하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요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질문 보면서.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 질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요. 삼지연님들 방송에서 차분하고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실제 성격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가 그랬죠. 사실 이 둘은 그렇게 PC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누구랑 저희 아니 네가 그랬어요. 아 네, 제가 네. 우리 셋 다 그래요 사실 얘기하다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정확한 어딘가였어요. 사실 하고 멈추더니 이 둘은 그렇게 PC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 사실 이거 처음에 질문을 받고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거 스스로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어떤지 서로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자고 했었거든요. 네. 그럼 짧게 서로 지금도 한번 얘기해 주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하세요. 네. 그 제가 워딩 그대로 얘기하면 두 분은 그렇게 PC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 막 술 마시면서 가끔씩 막 대상화도 하고 그죠? 네. 잘생긴 남자들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저 사람 잘생겼다 이러고 그러고 막 욕하다가도 욕을 할 때도 있죠 가끔씩. 근데 이제 예전과 지금과 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라면 욕을 하면서도 그렇고 표현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막 우리 막 원피션 얘기하면 서로 막 얘기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좀 줄었어요. 맞아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네. 술자리에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막 옛날에는 의식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을 만한 말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네.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삼식이 형은 방송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 한나는 방송 밖이 조금 더 엄청 적극적이에요. 되게 에너지가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죠. 아닌데. 네. 제가 본 거는 그렇다. 맞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휴모 방송에 나왔었는데 한번 네. 거기서는 제가 좀 다르거든요. 네, 달랐거든요. 네, 봤습니다. 춤도 추시고. 네. 제가 안 추고 뒤에 다크가 추지 않았나요? 저도 췄나요? 예, 뭐 어쨌든 네,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나머지 두 본인이 분-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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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속일 수 있어도 아유. 본인은 못 속이고. 그럼요. 이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부러워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방송에서도 그런 텐션을 유지해 볼까요? 싫잖아요, 두 분이. 아니요, 뭐 지금 싫은- 되게 삼식이 형 표정이 더 죽여버리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되게 없는데. 원피스 하시네. 네.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제가 평소 모습이 약간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텐션이 달라요. 제가 보는 한나님과 지금님, 일단 제가 그날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님은 되게 별소리를 다 한다. 제가 이렇게 별소리를 얘기했었죠. 다 한다. 네. TMI가 넘치는 TMI 사람이다. 대잔치 네, 정말. 맞습니다. TMI 대잔치. 맞아요. 별말 다 너처럼 별소리를 다 한다. 제가 막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재밌죠. 아니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여과 없이 편하게 누군가에게 네. 할 수 있는 게 네. 그만큼 자존감도 높다는 뜻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 TMI를 그날 그 자리에서 방출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르라고 막 목을 쳐가면서 막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랬고요. 네. 사실 방송에서도 녹음할 때도 참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많이 편집을 하기도 네, 하죠. 그렇죠. 심하게 편집하죠. 통편집을 하는 몇 안 되는. 네. 네.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네. 청취자 모임 때 네,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나 씨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죠? 한나 씨는 그 얘기했었죠.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하게 그 우리 방송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억누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막 계피방에 맞춰서 이미지를 깎아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이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하고 시니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한나는 되게 발랄한 느낌이 맞아요. 더 발랄한 강하죠. 사람이에요. 술 마시면 그 발랄함이 더 배가 맞아요.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발랄함이라고 쓰고 똘끼라고 하고. 똘끼라고 하기에는 멀었어요. 네. 멀었구나. 네,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죠. 네, 한참 멀었어요. 네, 그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텐션이 다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막 깎아서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너무 가면인 것 같고 그냥 TPO를 맞춘다. 네, 그런 느낌인 네. 그 거죠. 말이지.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자면. 네네. 네. 자, 그럼 한나 씨는요? 네, 제가 보는 지금이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우리끼리 놀 때야 뭐 당연히 그냥 편한 자리니까 이렇게 놀지만 네. 지금의 본업에서 제가 가끔 이제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그럼 그때 지금의 모습과 방송에서의 지금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TMI를 얘기를 할 때는 좀 네,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언젠가 한번 이 친구가 주재하는 회의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오세요. 저희 네. 다음 회의 있는데 오세요. 네.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고요. 삼식이 형은 사실 지금이가 별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난 알죠. 뭘 하시는데요? 난 알죠. 네가 뭘 하는데?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다 되는데, 네, 난 알지. 이게 뭐 어쨌든 그게 아는 농담이고요. 게 뭔지는 다음 저기 청취자 모임 또 오세요.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근데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저만 좀 사람들이 느끼기 유독 좀 다르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살면서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적어주셨는데 핑크색으로 염색하기, 한라산 등반하기, 낯선 곳을 무작정 여행하기, 문신하기 이렇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적어주셨어요. 네. 저는 그때 타투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타투를 하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타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잘 그렇게 막 드러내는 곳에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곳에 어떤 네. 곳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네. 뭐 그런 신체 부위가 많잖아요. 네. 왜 웃으시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일상생활이 안 되는 친구. 네, 맞아요. 제가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하나 음. 조그맣게 하나 하고 싶긴 한데 네. 아직까지 딱히 막 그런 게 떠오르거나 와닿는 게 없어서 안 하고 있긴 해요. 좀 살짝 겁도 나고 네,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타투 같은 거. 저는 그때 한라산 등반하기에 약간 꽂혀갖고 맞아. 그랬던 것 그때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무릎 수술을 2번을 해서 연골이,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등산을 시도조차도 못하는. 음. 그러니까 사실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하겠는데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땅에 랜딩을 할 때 이제 충격이 많이 오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산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동네 뒷산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는데 산 위에서 그 밑에 전경을 보는 건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네. 건물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서 보는 거는 좀 무서워. 그러니까 밑을 보는 건 무서운데 산에서 보는 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서 한라산 등반하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산 조금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북악산이나 네, 북악. 불암산 네.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데를 가보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거에 그걸 꼽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클럽 음악 장르가 있어요. 제가 하우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하우스 중에서도 프렌치 하우스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는 프렌치 하우스 DJ로 데뷔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근데 그 DJ 데뷔도 박사 학위 한 이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DJ 명도 이미 정해놨거든요. DJ 더 프로페서로. 그 정관사 더 꼭 네, 붙여야 됩니다. 더 왜냐면 프로페서. 저니까요. 더 프로페서. 그때 얘기했었죠. 그때 얘기했던. 네, 맞아요. 네. 닥터 어쩌고 너무 많으니까. 네, 닥터 어쩌고 많으니까 PhD. PhD나 더 프로페서. 더 프로페서. 네. DJ 더 프로페서. 그러니까 교수 혹시 못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되면 좋으니까. DJ 그렇죠? 시간 강사. 네, DJ 시간 강사. 네,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 하면 조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네. 아니면 뭐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엘리베 붕탄질산 뭐 이런 걸로 그걸로 랩하는 그거 그래요? 봤어요. 디제잉은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뭐예요? 그게? 스밀리베 그 원소기호 네, 원소기호. 있잖아요. 네. 원소 주기표 네, 그거 네.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아, 그래요? 클럽에서 디제잉 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뭐 화면에 막 막 가사도 나오고 네. 되게 웃겨요. 그게 원래 모 만화에서 네이버 만화에서 네. 그 뭐 S대 클럽이라 그래갖고 응.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아, 나중에 그래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 네, 화를 네. 이제 네. 네. 거기서 거기서 그 아이디어가 차용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걔네들은 막 오늘은 뭐 과제해야 되니까 음료수만 먹고 가자 하고 뭐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하는데 이제 오늘 클럽의 대망의 뭐 피날레 장식은 하면서 갑자기 수엘리베 뭉탄질산 하면서 다 같이 외치면서 박치듯이 노는 게 있거든요. 그럼 지금 씨가 그런 노래 만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김정은이 어쩌고 막 이런. 그러게요. 제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사진을 막 이렇게 탁 해놓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소리와 김정은의 목소리를 섞어서 하우스를 만드는. 오, 그거 약간. 괜찮네요. 싱가포르 에디션, 베트남 에디션. 네, 베트남 그래가지고. 에디션. 오, 하노이 그래가지고, 에디션. 네, 하노이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막 영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네. 깔아놓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꼭 네. 해볼게요, 네. 진짜로. 만들어 보세요. 네. 기대할게요. 이때 청취자분이 한 분이 그러셨죠. 세터 때 가서 디제잉 하시는 거. 교수가 되고 나서 세터대 가서 DJ를 하면 어떨까? 세터대 앉아서 구경만 하는 교수 말고. 네, 많은 교수 말고 직접 이렇게 무대에 공연도 올라와서. 하고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이렇게 정말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네, 좋네요. 네. 꼭 꿈 이루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은 자신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죠? 저는 그때 정리, TMI 네, 그렇게 이렇게 있었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심한 관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때 얘기하려다가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나왔던 히카루님 방송, 히카루님의 네. 네게일이라는 네, 방송에 네게일. 저희가 네, 나갔을 때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햄식님이 자기의 얘기를 할 때 내가 뭐지? 나는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있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선뜻 잘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난 별로 생각이 없이 사나 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은 본인에 대한 고민이나 진짜 뭐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거를 하나의 단어 안에 담을 수 없어서 그런가?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폭력적일 수 있어요. 하나의 단어 안에 나를 담아라. 그렇죠. 네. 게이라는 게 나를 다 대변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패스할게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오늘 방송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했는데 오늘은 좀 뭐라고 해볼까 하는데 떠오르는 말이 없더라고요. 잘. 그래서 네 그냥 저를 담기에는 한 단어가 너무 작네요. 네. 큰 사람입니다. 네. 저는 소심한 관종이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사교적이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죠. 네. 제가 진짜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방송을 하면서 제가 사실 진짜 이 딱 방송하기 전만 해도 인맥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종로에서 막 일을 하고 그랬어도 네. 이게 실제로 만나서 놀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손에 꼽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을 알고 그러니까 좀 깊게 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스쳐가면서 손님과 뭐 직원으로 만나는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게 다 관종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소심한데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을 하면서 내 안에 있던 거 뭔가를 깨운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종력을 조금 더 깨우다 보니 그런 소심한 관종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붙기 어려운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네, 소심한 관종. 소심한 그렇죠. 관종. 그러니까 소심한데 날 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사람들이. 맞아. 그렇죠 뭐.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갈까요? 본인 지금씩 설명은- 안 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MI와 정리. 거기서 끝. 네. 네. 왜냐하면 부연 설명 뭐, 딱히 없이. 예, 뭐 TMI는 뭐 아까 얘기했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여러분 아마 다음 청취자 모임을 또 하면 어떤 TMI인지 그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리는 아무래도 제가 논문 쓰고 뭐 공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민감하고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라서 가끔씩 너무 시간이 끌리거나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 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갑자기 확 치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 점은 이렇게 두 분께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봤으니까 네. 진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게 네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근데 우리가 뒤에 지금 질문이 한 4개가 더 남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 네.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한번- 또 팟빵 댓글도 읽어야 돼요. 네. 아이고 많다. 그럼 살짝 끊고 갈까요? 네, 첫 방송부터 다들 할 말이 본물 터지듯이 네, 맞아요. 나오고 있어서.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2부에서 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